자, 오늘 한번 중요한 대목까지 나가 보면 좋겠습니다. 되게 어렵지만 되게 중요한 과정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가치라는 것이 굉장히 내 가치를 내가 찾기에 굉장히 어렵거든요. 내 가치를 내가 찾기가 진짜 쉽지 않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장을 통해서 진짜 구축하고 그리고 설정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 오늘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아쉽게 오늘 그다음에 다음 주 하는 게 엄청 중요하거든요. 이제 앞에를 왜 했는지 앞에 것을 왜 했는지 이제 앞에 것을 진짜 다 써먹을 수 있게끔 그걸 배워놨기 때문에 이게 지금 가능하면 인생은 바뀐다. 진짜 바뀔 수 있게끔 지금 해 나가는 거니까 계속 쭉 들어오세요. 자, 우리가 어제 이제 추구해야 될 가치에 대해서 한번 적어 보았죠. 꼭 적어 보셔야 합니다. 꼭, 530페이지, 530페이지 추구해야 할 가치 한번 적어 보셨어요? 1번이 뭐였어요? 저는 훅텔링을 해서 그런가 내가 말을 하니까 내가 계속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오늘 또 진행을 해야 되니까 또 그것을 또 생각을 또 계속 해야 되죠. 연결을 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계속 저는 지금 우리가 43회 차거든요. 43회 차. 이 43회 차 동안 저는 이 책이 내 머릿속에 떠나지 않은 거죠. 사실 수혜자는 가장 큰 수혜자는 저겠죠.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 책을 오늘 저녁에 풀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스트레스죠. 그죠? 이걸 지켜나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뭐 몇십 명씩 들어오면 또 그게 가치가 있지만 또 한두 명 들어온다고 내가 쉽게 할 수는 없단 말이야. 그죠? 한 명이 들어오시더라도 같은 내용이고 근데 이제 한 명이 들어오면 내가 이제 흔들리죠. 하지 말아야 할까? 어차피 나도 힘든데. 아무도 안 듣는데. 나도 힘들단 말이야. 안 그렇겠어요? 매번 이걸 해서 해석을 해서 그래도 올바른 방향으로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씩은 읽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저도 시간이 없잖아요. 나도 잠올 때가 있고 어제 같은 경우는 서울서 이제 새벽에 4시 반에 일어나서 이제 갔다가 강의를 뛰고 뭐 여러 가지를 하고 도착하자마자 이제 했단 말이지. 막 안 하고 싶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렇지만 해야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그 받은 스트레스 덕분에 저는 늘 이 책을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의 내용을 누구보다 다 더 많이 기억하겠죠. 여러분도 하루를 어, 이 책을 읽거나 했는 거를 하루 종일 머리에 조금씩 가끔씩 이렇게 떠올려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물론 많은 일을 해야 되고 집중해야 될 게 있지만 그 집중해야 되는 일과 책에서 배운 걸 자꾸 연결을 시켜 나가면서 하루를 산다면 하루하루 성장할 것 같습니다. 전 진짜 많이 해결책이 많이 되었거든요, 이 책이. 그리고 나를 되게 버티게 해주는 그런 것 같습니다. 거기에 있어서 지금 이제 추구해야 될 가치를 쭉 읽어보니까 앞에 우리가 여러 가지 믿음에 구축하는 법, 내가 내 감정을 컨트롤하는 법, 내가 내 신경회로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그리고 내가 믿어야 할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판단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로 원하는 게 뭔지, 질문은 나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 쭉 배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쭉 배운 그것들을 지금 이제 써먹을 수 있어요. 자, 추구해야 될 가치. 1번이 뭔가요? 지금 잠깐이라도. 자, 1번. 자, 마이크 켜고. 사랑. 1번 사랑. 1번 사랑. 저도요. 다음에 2번이 이번 자유. 명숙입니다. 안녕하세요. 명숙 언니. 명숙 언니, 안녕하세요. 손이라도 한번 흔들어 보이소. 지금 화면 켜졌어요. 화면 끄지 말고. 꺼보자. 아, 우리 명숙 언니 이제 1등 진짜 끝나면 진짜 상 줘야 된다 진짜 맞죠? 진짜 우리 명숙 언니 대단하십니다.
자, 1번이 사랑. 아까 우리 아름리듬도 어제 사랑이었어. 2번은 뭐예요? 성공, 자유. 성공, 자유. 3번은요? 건강, 3번, 건강. 언니는 건강. 아름리듬이 뭐? 성공? 3번부터는 사실 뭔가 우선순위랄 게 그냥 다, 나머지는 좀 다 비슷한 것 같더라, 비슷비슷할 것 사실. 같아요. 그래도 3번까지는 음, 정해보셔야 돼요. 단 1%라도 높은 거를. 한 5번까지 정하시면 좋겠어요. 왜 뒤에랑 지금 엄청난 내용이 지금 준비가 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 진짜 추진력이 생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선 내가 지금 생각하는 가치 우선을 전부 다 적었어요. 자, 532페이지의 메뉴에 우선순위를 작성하면서 뭘 배웠는가? 나를 좀 이해하셨어요? 자, 여기에서 예를 들면 당신의 최우선 가치가 자유이고, 그 다음이 열정, 모험, 권력순이라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어느 정도 알 수 있대. 그러면 사랑, 아까 두 번째 뭐라 했지, 언니? 성공, 사랑, 성공, 열정, 건강. 이렇게 세 개라면 사랑, 성공, 건강. 사랑, 성공, 건강. 그럼 나는 떤 사람인지 좀 느낌이 오나요? 그다음 아름 리더님은 사랑, 자유, 그러니까 세네 개가 있어야 돼. 그게 음, 그래야 이제 뭐가 패턴이 보여요. 그래서 만약에 또 당신은 안전, 평안, 친밀감, 건강 순으로 목록을 작성한 사람과는 전혀 다른 의사결정을 할 것이다. 그죠? 그렇겠죠. 가치에 맞춰갖고 의사결정한단 말이야. 또 모험을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한 사람은 안전을 가장 중요한 사람과는 다른 의사결정의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당신은 두 분류의 사람들이 같은 종류의 차를 소유할 거라고 생각하는가? 같은 종류의 휴가를 즐기고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가? 전혀 아니라는 거죠. 어떤 가치를 가졌냐에 따라 차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가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그 밑에 진짜 어제 중요한 말, 가치가 무엇이든 그것이 삶의 방향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해가 가죠? 그래서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가치를 바꾸지 말고 그대로 보면서 이걸 보는 거죠. 533페이지에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메뉴에 알게 되었다면 당신이 왜 일관되게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지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자, 그래서 내가 그걸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중간에 보면 단지 그 가치 우선순위를 바꿔주기만 했는데도 그의 관계와 삶을 순식간에 바뀌었다. 자, 가치의 우선순위를 바꿔주는 것만 해도 삶이 바뀌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아까 뭐 열정, 뭐 도전, 그다음에 뭐그 성취, 권력 이런 거를 가치 우선순위로 가진 사람과 평화, 안정, 친밀, 사랑, 건강 이런 거를 가치 중심으로 가진 두 분류는 차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직장도 다르고 수입도 다를 거라는 거죠. 친구도 다르고. 그죠? 그래서 가치관을 내가 바꿔줄 수 있다면 나는 다른 삶을 살겠죠. 그런데 가치관을 바꾼다는 게 엄청나게 힘들겠죠. 이때까지 내가 옳다고 믿어왔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533페이지 중에 함께 일하는 사람의 가치관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는 거죠. 음. 그래서 여기 이제 딸의 이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쭉 읽고 나니까 이해가 안 돼요, 저는. 그래서 결국 포기했잖아, 얘가. 자기 가치관을 쫓아서. 근데 포기하고 더 나은 곳으로 나중에 가기는 했어요. 하지만 뭐 이건 별로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제 굉장히 좋은 데를 가긴 했어요. 비슷한 곳이지만 자기가 뭔가를 포기하고. 자, 그래서 537페이지 고통에서 얻는 교훈. 얘가 되게 고통스러웠다는 거죠. 그래서 어, 이 이분이 이제 자기의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538페이지 보면 자기가 이제 회사를 이제 운영을 하고 싶은데
그래서 쭉 있다 일을 하다 보니까 여기 그 직원이 굉장히 나와 함께하는 사람의 가치관이 되게 중요하겠다라는 판단을 한 거죠. 나와 함께하는 사람의 가치관이 나랑 같아야 된다 해가지고 어 이제 질문 자기는 뭐가 제일 중요했냐면 정직이 엄청 중요했다는 거죠. 이 사람은 이 책 토니 로빈슨이 자긴 정직이 엄청 중요하더라. 왜 이렇게 쭉 회사를 맡겨보니까 정직하지 못하니까 이게 일이 안 되더라. 그래서 정직한 사람은 그래서 질문을 했죠. 당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여러 가지를 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성공한다. 나는 성공이 좋다. 난 최고가 되는 게 좋다. 이런 가치관을 자꾸 얘기했는데 어떤 사람 한 명이 난 정직이 나의 가장 중요한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해서 오, 나랑 맞아. 이래서 이 사람을 영입을 했어. 근데 영입을 했는데 이 사람 너무 정직만 하다 보니까 속도가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아니구나. 실력 있는 사람을 내가 또 영입해야 되겠구나. 물론 정직한 사람도 있고 또 실력 있는 사람도 데리고 와야겠구나 해서 또 이 정직한 사람을 신뢰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추천하는 사람을 실력 있는 사람을 영입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진짜 실력이 있으니까 자기가 엄청 바빠진 거예요. 막 이 토니 로빈슨이 오만 거를 다 막 이렇게 하게 되고 강연도 너무 많고 사실 뭐 360일 중에 150일을 바깥에서 있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겨가지고 진짜 회사는 많이 커졌는데 어느 날 돌아보고 거의 270일을 바깥에 있게 됐대요. 너무 회사가 커지고 할 일들도 많아지고 막 하니까 거의 270일이면 3분의 1을 집에 못 들어간 거예요. 미국은 또 크니까. 그랬는데 어느 날 딱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빚이 엄청 커져 있는 거예요. 회사는 엄청 커졌는데 빚이 엄청 커져 있는 거죠. 빚이 내 돈을 다 탕진하고도 빚은 엄청 커져 있는. 왜 이렇게 됐을까라고 살펴보니까 그 정직한 사람 말고 능력 있는 그 사람이 뒤로 돈을 빼돌린 거야. 그 돈을 빼돌려 가지고 이 사람이 이게 막 자기 거를 자긴 집 사고 뭐 사고 다 한 거야. 그래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죠, 이 사람이. 뭐지? 그래서 이제 생각해 보니까 그 정직했던 사람이 자기가 추천한 사람이잖아. 왜 이렇게 될 때까지 나에게 얘기를 안 했을까? 그 정직했던 사람이. 그랬는데 가만히 돌아다 보니까 정직했던 그 CEO는 나한테 정보를 주려고 몇 번이나 시도를 했어요. 몇 번이나. 근데 내가 그때마다 화를 낸 거지. 당신이 데리고 온 사람이니까 당신이 책임을 졌어야지. 왜 이렇게 되도록 이런 식으로 이제 엇박을 지르니까 더 많은 걸 얘기하려고 했던 게 이제 고통이 오게 된 거예요. 정직하게 얘기를 하려는 게 고통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정직한 이 CEO, 그러니까 그 정직했던 그 직원은 두 개가 부딪힌 거예요. 정직은 자기의 가치이며, 그 다음에 평화도 자기의 가치인 거예요. 그러니 정직하게 이게 뭔가 보여서 스폰서가 아니라 그 사장한테 얘기를 했더니 자기한테 뭐가 와요? 피드백이. 평화가 아니라 싸움이 내지는 혼남 막 이런 게 피드백이 오니까 자기가 평화롭지 못하 안전하지 못하는 걸 느꼈죠. 자기의 가치 중에 정직과 평화가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정직하게 얘기할 그 고통이 더 큰 거예요. 고통이. 그래서 정직하게 얘기할 기회를 박탈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엄청 중요한 게 나와요. 541페이지에 피해야 할 가치. 자, 그래서 우리는 541페이지에 무엇을 해야 할지를 결정 내릴 때마다 우리의 뇌가 먼저 그 행동이 기쁜 상태로 연결이 되는지, 고통스러운 마음 상태로 연결되는지를 평가한다는 걸 잊지 마라. 상대는 항상 있잖아요. 그 저울질을 한다는 거죠. 뭐라고? 내가 이 결정을 내리면 그 행동이 기쁜 마음의 상태로 연결이 되는지, 고통의 마음의 상태로 연결이 되는지를 평가한다는 걸 기억하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머리에서는 가치 순위에 따라
행동에 어떤 영향이 미쳐질지를 판단하기 위해 여러 대안을 저울질한다. 자, 우리가 사업 설명을 하잖아요. 사업 설명을 하면 그 상대가 느낄 기쁨도 우리가 전달을 합니다. 다이아몬드가 된다면, 파운더스 플래티넘이 된다면, 상속도 되고, 뭐 돈도 500 벌고, 가치도 있고, 여행도 가고, 이런 기쁨을 전달, 기뻐. 그런데 반면에 그걸 가는 과정에서 얼마나 큰 고통이 올지를 저울질한다. 그래서 그 사람은 선택하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Q&A를 너무 열심히 하면 고통에 더 에너지를 줍니다. 그래서 Q&A를 너무 열심히 할 필요 없어요. Q&A를 뭘로 풀어야 돼요? 희망으로 풀어야 돼요. 그게 우리가 뭐래요? 호기심 300이라고 하는 희망으로 풀어요. 곧 희망으로. 이 사람은 이런 그 스토리 풀잖아요. 우리 로또 사업 설명할 때 나왔던 그 스토리를 풀어야 돼요. 이 사람은 이런 욕구가 있어서 이렇게 해서 성취해서 이렇게 행복합니다. 두 번째, 이 사람은 이런 욕구가 있어서 부모님한테 용돈을 드리고 싶어서 너무너무 그게 원했던 건데 그래서 세 분에게 도움을 드리고 그리고 고맙다는 얘기 듣고 나는 부모님한테 용돈을 줬고 자식한테 내가 이렇게 해주기 위해서 진짜 너무 간절했기 때문에 두 분에게 두 분을 성공시키고 고맙다는 소리 듣고 자식도 잘 되고 이런 형태로 그의 희망에다가 무게를 실어줘야 그게 진짜 그를 마음을 흔들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어 542페이지에 감정 맨 위에 진한 색깔 감정과 연결된 고통의 강도가 우리 모든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감정을 가지려고 하는데 동시에 그것으로 인해서 또는 내가 고통이라고 느끼는 감정이 무게의 저울질이 되는 거죠. 자, 밑에 이제 있어요. 당신이 언제나 경험하고 싶지 않은 가장 중요한 감정들은 무엇인가? 거절감, 분노, 좌절, 외로움, 우울감, 실패감, 모욕감, 죄책감. 어떤 게 나에게는 굉장히 나를, 나는 이 경험은 좀 안 하고 싶다. 이런 감정은 좀 안 느끼고 싶다. 라는 게 있어요. 피하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일까? 자, 빨리 1, 2, 3 위, 빨리. 정했어요? 7번. 모욕감. 모욕감. 7번이 1번이야. 모욕감이 1번이야. 2번은 다 싫긴 하지만 2번은 뭐 이거 다 싫다 봤죠? 그래도 이거는 진짜 아니다. 1번 모욕감, 2번. 다른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다른 거 괜찮아. 오, 대박이야, 대박. 이야, 멋집니다. 저는 있잖아요. 거절감도 진짜 싫어요. 난 내가 좌절하는 것도 너무 무섭고, 우울한 건 더 무섭고, 실패감, 그건 진짜 안 하고 싶고, 근데 매번 하고 있고, 모욕감, 이건 진짜 아니고, 죄책감, 죄책감이 느껴지면 어떡해. 난 진짜 당황스러워요. 다. 자, 아름 리더님 어느 게 제일 1번이라도 해보자. 어느 게 제일 싫어요? 가장 경험하고 싶지 않아. 실패감. 어? 요새는 실패감요. 실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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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서 이제 억수로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옆에 제목이에요. 가치 충돌이 당신을 파괴한다. 이제 가치가 충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확실해요. 가치 충돌. 엄청 중요한 말이에요. 자, 543페이지 가치 충돌은 이 당신을 파괴합니다. 첫째 줄 맨 끝에 당신이 성공을 가장 추구해야 할 가치로 선택하는 한편 거부당하는 느낌을 가장 피해야 할 가치로 선택한다면 이 가치의 우선순위가 당신의 삶에 어떤 문제들을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하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거부당하는 고통의 경험을 하지 않고 성공의 기쁨만을 성취하라는 사람은 장기적으로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자, 우리 아까 그
우리 아름 리더님이 능력은 있어. 지금 내가 아메이를 못할 것 같진 않아. 잘할 것 같기도 해. 그죠?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잖아. 하면 잘할 것 같죠? 자, 근데 내가 추구하는 게 사랑도 있고, 그 다음에 함께 하는 것도 있고, 가족도 있고, 돈 버는 것도 있을 거 아니야. 근데 피해야 하는 게 아까 뭐였어요? 실패가. 그러면 이 사람의 이 해석대로 한다면 나는 사랑하는 감정도 가지고 싶고, 그 다음에 내가 성취도 하고 싶고, 이런 성취, 그 다음 돈도 벌고 싶은 게 나의 가치가 내가 추구하는 거야. 그런데 실패감을 느끼지 않고 이것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지금 아름 리더님의 가치로 볼 때. 아, 누군가 다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한다면 내가 리더님의 친구야. 근데 나는 진짜 성공하고 싶고 난 진짜 돈도 벌고 싶고 돈 많이 벌어서 우리 남편 일찍 일찍 퇴근시키고 싶고 그래서 뭐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 그런데 나는 실패감을 느끼고 싶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할래요? 실패하지 않고 그게 되나? 못지? 지금 당신이 추구하는 바가 그래.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를? 둘 다 내가 중요하다고 느끼는 가치예요. 스포서님 같은 경우는 성공, 그다음에 건강, 사랑, 뭐 이런 것들이 안전. 있는데 나는 모욕감은 느끼기 싫어. 이게 가치 충돌이에요. 다 있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그래서 543페이지 밑에 보면 인간은 기쁨을 추구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고통을 피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는 음, 것이다. 어, 그지? 자, 544페이지에 자,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 줄. 위에 쭉 이야기가 있어요. 뭐 착하든 어떻든 뭔 간에 당신이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의 성공이 고통의 대가를 치를 만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고 그 판단하면 당신이 그 성공의 자리에 오르기도 전에 당신은 당신의 행동을 파기하게 만들 것이다. 그 일의 성공이 고통의 대가를 치를 만하지 못하다고 판단. 성공의 가치가 고통의 대가를 치를 만하지 못하다. 자, 아름 리더님, 아메이에서 파운더스 플래티늄이 된다면 실패감을 100번 정도 느끼고 파운더스 플래티늄이 된다면 가치가 있나요? 최근에 항상 그게 부딪히는 것 같은데, 결국은 어떻게 보면 제가 오늘 해야 될 일이 뭔지는 알지만 하지 않았다는 거는 이 성공이 일단 고통 쪽으로 지금 부두모가 크다는 얘기잖아요. 그치. 응. 근데 이게 뭐 예를 들면 뭐 파운더스 플래티늄이고 다이아면 그게 뭔가 좋을 거라는 건 알지만 그게 뭔가 내 것처럼 잘 와닿지 않으니까 그 성공이 정말 이 고통보다 좋은가를 계속 내 속에서 존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그쵸. 네.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자, 밑에 보면 주요 가치관이 충돌했다. 하나, 둘, 셋, 네 번째 밑에 주요 가치관이 충돌했어, 지금. 한쪽 내에서는 힘내라고 말하는 반면 한쪽 내에서는 그 일을 하면 아주 고통스러울 거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지. 이런 사람은 앞으로 두 걸음 갔다가 뒤로 한 걸음 물러나고 앞으로 두 걸음 갔다가 뒤로 한 걸음 그 결과가 안 나요.
마음속에 엄청난 가치들이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자, 거기에 대한 해석이 나와 있어요. 545페이지.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번째 줄 밑에서. 우리가 자신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았기 때문이래요. 자신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아서. 그래서 그 다음 줄 환경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어서 그렇게 된 거래요. 그래서 해결책은 태도를 바꿔야 된대요. 태도를 계속 그 상태로 있으면 아메이뿐만 아니라 그 어떤 것도 전진할 수 없다는 거죠. 지금보다 나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리더님의 욕구를 쳐다봐야 돼. 야, 이럴 때 나의 욕구를 쳐다봐야 돼. 내가 진짜 이대로 있어도 돼? 이런 거. 자, 그래서 이 두 단계를 밟으면 된대요. 두 단계를 밟으면 된대. 자, 첫 번째, 추구하고 있는 가치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인지하고 그 일을 왜 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다. 왜 하려는지. 추구하고 있는 가치가 뭐야? 사랑. 그리고 그 일을 내가 아메이를 왜 하는지를 이해해 봐봐. 왜 해요, 아메이를? 음, 지금, 음, 일단, 여기서 아까 말한 그 자유를 사실 찾고 싶어요. 자유를 찾아. 응. 그 이유가 근데 사실은 그런, 이제, 왜냐면 남편이 저렇게 노동 수입에 너무 묶여져 있는 이 현실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그러면 그 뭔가 사랑이 충족이 안 돼. 저는 같이 있는 게 중요한 사람인데. 그래서 빨리 자유를 찾아서 사실은 사랑도 이루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치관으로 보면. 그지? 그래서 내가 추구하는 건 그건데, 추구하고자 하는 감정 상태는 이건데, 지금 리더님이 가장, 어, 차가움과 뜨거움을 같이 추구해요. 완전 반대적인 거. 자, 자유, 그리고 함께 같이 뭔가 사랑을, 가족이 함께, 그러니까 함께 같이 뭔가를 시간을 보내고 여유로움을 추구하기 위해서 더 그와 더 멀어져야 되고, 더 같이 보내는 시간은 없어지고, 더 이게 내가 싫어하는, 내가 피하고 싶은 감정인 노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둘 중에 어디에 무게를 줄 것인가는 선택해야 되는 거지, 부분이. 그래서 밑에 보면 현재 추구하고자 해 그 일을 왜 해야 되는 것인지 이제 결정했잖아, 방금. 그런데 추구하고자 하는 상태는 아까 사랑, 피하고자 하는 감정은 또 뭐 두려움, 그 거절감 두 목록을 나란히 살펴보면 당신은 현재와 미래를 창조하는 힘을 이해할 수 있겠나? 그 두 개는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예요. 늘 0이 돼. 이해돼요? 이해는 돼요? 이해 안 돼? 아름, 이해는 돼? 네, 두 개를 놓고 얻은 거에 더 무게가 있는지, 아니, 일단은 두 네. 개가 전부 반대로 가 있다는 건 충돌하는 아, 이해가 가. 오케이. 그 됐어요. 자, 그거를 이해하는 거야. 내가 첫 번째 단계는. 두 번째는, 당신이 진정으로 즉 원하고 마땅히 누려야 할 삶과 운명을 창조하려면 어떤 가치에 따라 살아야 하는지를 의식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감정적이 아니라. 자, 이제 두 개를 놓고 내가 누려야 할 삶, 운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나는 어떤 가치에 의식적으로 어떤 가치를 따라 살아야 돼요. 마음에는 내키지 않지만 의식적으로 어느 쪽이에요? 추구하고자 하는 쪽이죠. 그렇지, 음. 추구하고자 하는 쪽이지. 피하려고 하는 쪽은 일단 놔두고, 그죠?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당신의 현재 가치를 찾아봐. 그래서 내가 진짜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쭉쭉쭉쭉쭉쭉쭉 적어.
추구해야 될 가치를 적었어. 옆에가 얘예요. 이 사람이 적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적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기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주고 싶었고, 그러면 나도, 나 자신도 성취하고, 성장하고, 막 더 재밌고, 더 건강하고, 더 창의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막 생각을 한 거지. 그렇게 쭉 생각을 했어. 548페이지에. 막 그래서 좀 조화로움을 느낄 수 있었어. 자, 진짜 이 제목이 중요해요. 가치관을 바꾸면 삶이 바뀐다. 자, 이게 엄청 중요한데, 가치관을 바꾸면 삶이 바뀐다. 근데 가치관을 바꾸는 게 진짜 쉽지 않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 뒤에 보면 이제 내가 객관적인 뭐 의식적으로 내가 성장 내가 원하는 삶으로 쭉 청사진을 가려면 이 가치관을 높이 둔다면 1등으로 둔다면 내가 원하는 삶으로 이렇게 쭉 가질 것 같은 가치관이 있어. 그걸 의식적으로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지금 나는 안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 가치관을 내가 가지고 간다면 1번, 2번, 3번 정도를 가지고 간다면 5년 후는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거다. 10년 후는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거라는 가치관을 뽑는 거예요. 뽑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바꾸는데, 자, 이걸 바꾸는 게 쉽지는 않지만 또 한순간에 될 수도 있어요. 이 책에 의하면. 또는 나도. 자, 그 가치관을 바꿀 때 필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앞에서 배운 믿음이라는 체계를 다시 세우고, 나의 뇌에 있는 시스템을 바꾸고, 전략적으로 체계와 자동화를 바꿔내는 거예요. 그리고 감정, 우리가 언어를 통해서 나를 자꾸 컨트롤 하잖아요. 부정적인 언어를 빼고 그렇게 될 수 있는 언어들을 선택해서 쓰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열정이라는 것이 나에게 진짜 내가 원하는 그러니까 아름 리더님이 앞으로 지금은 아니더라도 내가 당장은 안 된다고 했죠. 어떤 일이 있어도 당장은 어려워요. 남편과 함께 지낸 시간이 오래되기는 어떤 일을 해도 당장은 안 돼요. 하지만 5년 뒤에 될 수 있는 일은 난 아메리가 제일 빠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도 중간중간 여행이라도 가니까. 자, 그걸 위해서 내가 추구해야 될 가치가 만약에 열정이다. 나는 열정이라는 가치를 추구해 1번으로 생각한다면 열정에 맞는 내가 열정적이어야 되는 이유를 근간을 계속 세우는 믿음 페이지를 다시 보면서 열정이라는 그 상을 딱 놓고 믿음을 계속 내가 채워 나는 열정적인 사람이라는 거 자꾸 채워서 아예 나를 바꿔야 된다는 거죠. 중간쯤 되면 굉장히 불편하죠. 남의 옷을 입은 듯, 가짜인 듯. 그런데 그걸 넘어가야 돼. 그 열정. 그 다음에 또 뭐 내가 성취라는 것을 계속 한다면, 내가 성취라는 것을 가치를 높이 올린다면, 내가 5년 뒤에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결정이 되면, 그러면 믿음의 판에 성취를 올려놓고, 근간을 계속 세우는 거죠. 나는 이래서 이거 성취했고, 이것도 성취했고, 이것도 성취했고, 이것도 성취했기 때문에 더 큰 것도 성취할 수 있을 거야. 이것도 성취했고, 이것도 성취했고, 이런 것도 성취하는 사람이야. 나는 행동하는 사람이야. 나는 오늘도 성취하는 사람이야. 나는 성취를 잘하는 사람이야. 이걸 계속 내 내리에 하면서 오늘은 어떤 걸 성취했을까? 오늘은 어떤 걸 성취할까? 오늘은 어떤 걸 해낼까? 이걸 계속 석 달을 해봐. 그 믿음의 근간이 딱 생기면서 내가 성취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어 있어요. 가치가 그러면서 그게 지치지 않게 하다 보면 분명히 중간에 이러려니까 너무 귀찮고 너무 힘들고 너무 빡세고 내가 이러려고 뭔가를 한 거 아닌데 라는 현타가 와요. 그럴 때도 내가 꾸준히 계속 이 책을 읽으면서 왜 그렇게 해야 되지? 가치관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왜? 내가 진짜로 추구하는 삶을 위해서. 그렇게 해서 나의 가치 순서를 싹 바꿔버리면 나는 완전히 다른 삶의 주인공이 되죠. 이해가요?
필요하다면 가치는 바꿔야 하는 거죠. 그게 거꾸로 됐을 때, 억수로 큰 충격이 왔을 때 이게 바뀌거든요. 예를 들면 엄청 뚱뚱한 애가 아무리 살을 빼려도 안 빼는 애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야, 이 뚱땡아 이 한마디에 자기는 나는 그래도 먹는 게 좋고 나는 그래도 이렇게 살아도 괜찮아 라는 게 조금 있어요. 뺄래도 조금만 빼고 아우 힘들어 힘든 건 싫어 굶는 건 너무 힘들어 내가 뭐 하려고 그러면 막 이런 가치를 두고 있었어. 그리고 자기의 고통이 뭐예요? 못 먹는다는 게 너무 힘든 거지. 나는 그렇게 못 살겠다는 가치가 딱 있었어. 그런데 정말 충격받는 얘이 뚱땡아 이 소리 하나 때문에 내가 가치관을 싹 바꾸기 시작하는 거죠. 그걸 계속 추구하는 거죠. 그 고통을 생각하면서. 정말 자존심이 너무 상해. 아니야, 내가 완전 예쁘게 해서 나타날 거야. 라는 오기를 받으면서 난 살 빼는 게 즐겁고 안 먹는 게 즐겁다. 그리고 안 먹는 게 괴로운 게 아니라 즐겁다로 바꿔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3개월, 5개월, 1년이 지나면서 다른 사람이 되었고 그런 가치관으로 살아낸 자기가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삶이 완전히 바뀌죠. 그래서 거기에 완전히 젖어서 적응을 해야 돼요. 인생은 그렇게 역전이 되는 거죠. 거꾸로 내가 진짜 너무너무 화가 나는 일이 있어서 참고 또 참다가 가치관을 완전히 바꿨죠. 참는 게 착한 게 다가 아니다. 난 제일 죽여버리겠다. 그러면 믿음에 뭘 올려요? 내가 쟤를 죽일 이유, 죽여도 괜찮은 믿음을 세우기 시작하는 거죠. 나쁜 짓을 했으니까, 나를 건드렸으니까. 내가 이거 막 하면 어느 날 정말로 살인자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죠. 그래서 내가 진짜 한 번은, 그래서 욕구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욕구가 있다면 내 가치관을 한번 바꿔보는 거죠. 모든 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늘 자신 없는 사람이고, 나는 늘 뭔가를 못하는 사람이고, 나는 늘 뭔가를 양보하는, 나는 늘, 그리고 우리 명숙이 언니 계시지만, 나는 이제 이미 나이가 들었어. 나는 외모가 언니 말 아니고, 외모가 영 아니야. 난 너무 늙어버렸어. 또 난 건강하지 않아. 이런 것들이 어쩌면 나를 막고 있잖아요. 가치관을 바꿔보자는 거죠. 진짜 늙었어? 몇 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지금이 가장 젊을 때다. 그리고 나는 아직 젊다. 그렇게 나를 바꾸어내면, 그리고 나는 예뻐질 수 있고 건강해질 수 있다. 오늘부터 당장 그걸 같이 추구하면 불편해요. 맨날 편하게 파자마만 입다가 분은 옷 입고 막 머리하고 화장하고 나가면 불편하지. 시간도 많이 없고. 하지만 내가 그걸 계속 추구하면 내 인생은 완벽히 바뀔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치관을 바꾸면 삶이 바뀐다. 너무 중요하고 이 가치관을 바꾸는 데 있어서 그냥 바꾸면 어렵다고요. 지금 이제 바꾸려고 하는 가치관을 딱 두고 메뉴에 딱 두고 그다음에 앞에서부터 다시 실천을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다 배웠기 때문에 아까 말한 믿음의 근간 어떻게 세우는지 알죠? 상다리 그거 봐야지 상다리. 결단을 해야지 결단. 1번부터 다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차례를 목록을 보면 내 안에 있는 힘을 이제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운명이라는 꿈을 꾸는 거예요. 내가 바뀌면 운명도 바뀌어요. 그리고 결단, 거인을 깨우는 힘,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삶을 바꾸는 힘이 있어요. 믿음 체계를 다시 창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당장 변화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기로. 인생의 모든 것은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정말로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바로 액션을 해야 돼요. 그리고 계속 질문해야 돼요. 나에게 힘이 되는 질문을 계속하고 성공을 불러오는 여러 가지 말을 해야 돼요. 내 가치에 맞춰서,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에 맞춰서. 그리고 비유를 계속 해 나가야 돼요. 비유. 비유는 높은 철학의 힘이거든요. 그렇게 계속 비유를 하고, 그리고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10가지 감정 알죠? 그 부정적인 감정 전체가 강력한 힘을, 액션을 해라는, 액션을 하라는 그거잖아요. 신호잖아요. 그 액션에 맞춰서 내가 가치를 바꾸고 바꾼 가치 때문에 내가 계속 부정적으로 변하거든요.
내가 추구하는 게 아니, 내가 이때까지 살아온 게 아니니까, 불편하니까.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라고? 이 액션에 맞추어서. 그리고 원대한 목표가 미래를 창조합니다. 그렇게 10일치 끊어서 훈련을 하는 거죠. 이해가요? 그래서 앞에 내용이 다 필요해요. 기억하고 있어야 돼. 너무너무 중요한, 이렇게 하면 진짜 인생은 바뀔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저도 또 한 번의 가치를 바꿔야 할 타이밍이 온 것 같아요. 오늘 그걸 결단했는데 오늘 그 페이지가 나오네요. 그래서 저도 내가 앞으로 5년간을 추구해야 될 가치를 결정했거든요. 이 속에는 없지만 내가 결정을 해서 그렇게 해야지만 하겠다라는 의식적인 가치를 결정했는데 방법을 모르겠는 거죠. 근데 오늘 이 책에서 가르쳐 줬어요. 그 의식적인 나의 가치를 내가 믿음을 채우고 결단을 하고 실행을 하면서 두려운 마음이 있지만 그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해석을 계속하면서 비유와 그리고 액션과 행동 모든 걸 바꿔 그쪽으로 맞춰 바꿔 나가면 나는 변할 것이다. 라는 희망이 생깁니다. 저는 더불을 가야 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나는 또 하나의 탈피를 해야 합니다. 해도 해도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는 아닌갑다라는 생각과 함께 오늘 진짜 많은 고통이 있었고, 고통 때문에 많은 깨달음이 있었고, 끝까지 했기 때문에 괜찮은, 적당히 괜찮은 결과를 얻었고, 그래서 저는 오늘 또 한 번의 결정을 합니다. 저의 가치관을 오늘부터 바꿉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우선순위를 바꾼다는 거지, 내 원래 추구하던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딱 좋은 말이잖아, 가치는. 우선순위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파이팅하고 함께 해봐요. 내일 삶의 가치관을 바꾸는 것을 조금 더 트레이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닝도 하고, 여기 보면, 있어요. 트레이닝도 하고, 그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좀 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이 아니네. 다음 주 월요일 날. 그래서 이 사이에 리더님들, 아까 그 빈칸, 꼭 채우고 의식적으로 내가 무엇을 추구해야 될지 세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고요. 오늘 굿나잇 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에 잘할 찍을래? 수 있습니다. 조금 뭔가 개운해지셨어요? 조금 이해가 가셨어요? 아름 리더님의 개인적인 그 뭐지? 잠깐만